연인 관계에서 정서적 의존을 끊는 건 결국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상대방에게 묶어놓은 사슬을 끊고 경계를 정하고 혼자만의 시간과 활동을 하는 것이 연인 관계에서 자율성과 주체성 그리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상대방을 자주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서로가 상대에게 최대한 집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채워지고 친밀감이 쌓이면서 관계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요. 함께 있고 싶다는 이 물리적인 거리에 대한 애가 타는 현상은 줄어들게 되죠. 그 대신 성숙한 느낌의 기쁨, 행복감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 꼭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욕구로 바뀔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정서적 의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닌 상대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려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때까지 자신에게 소중한 그 사람과 자신을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상대의 생각, 기분, 미래까지 자신을 맞춰가면서 상대와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라고 믿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늘 있죠. 모든 것에 의견이 절대적으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숲속의 자연을 좋아하지만 상대 연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혹은 여러분은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그런 기분을 좋아하지만 상대방은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모든 차이점을 존중해야 하는 거죠. 연애를 한다고 해서 자신의 독립성, 취향, 취미 혹은 생각이나 감정을 희생해가면서 항상 함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연애를 하는 건 함께 공유하는 것 그 이상이거든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연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서적 의존이나 버림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연인과 함께 있지 못하면 연인의 활동 그리고 연인의 일상을 전부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조금 과한 관심으로 애교로 보일 수 있지만요, 결국 집착으로 발전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어떤 시간을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나의 것, 자신의 것을 지속하면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요, 자신만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짐으로써 연인 관계는 이래야 한다는 일반적인 그런 믿음과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상대에게도 그 행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애를 하는 동안에요, 때때로 연애 중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게 더 쉽기도 합니다. 연애의 과정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싱글인 친구들은 어떨까요? 이 친구들은 싱글이라는 이유만으로 옆에 제쳐두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정서적 의존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인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을 뒷전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런 습관은요, 장기적으로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항상 곁에 있어주던 친구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연애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물론 사랑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연애는 이별을 경험합니다. 지금의 연인과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도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일반적 믿음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씩 안부도 묻고 함께 어울리면서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우정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라도 함께 있어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요, 관계 의존성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인뿐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좋아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이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가장 위협하는 우리는 하나라는 믿음의 그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보편적 믿음, 일반적으로 오해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요. 오히려 연인 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든요. 바로 우리는 하나라는 이 믿음의 위험성입니다. 연애를 하는 것은요,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연인이 하는 걸 여러분도 하고 연인이 생각하는 걸 여러분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연인은 개인의 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연인이기에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같아야 한다고 믿는 건요, 위험한 관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건 특정한 상황에서 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만들거든요. 명절에 시댁에서 3일을 푹 쉬고 싶은 남편과 시댁에 가는 것 자체가 감정 노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아내에게 3일은요,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생각, 같은 감정으로 하나가 되기를 추구하는 연인이라면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와 주지 않는 상대에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인 관계가 비이성적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거든요. 연애를 하면서 주체성을 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내가 없는 것, 우리가 있어야만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고 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법은 정서적 의존성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잃고 관계를 망치게 되는 일밖에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